안 그래도 지금 이제 승복 주체를 가지고 네. 여야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아주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을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도 이제 뭐 예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이 대표 발언이 사실상 불복 선언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우 각성하고 승복을 선언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권영세 의원이 얘기한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 민주당이 뭐 탄핵을 남발을 하고 예산을 깎고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화하고 협상하고 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영수회담도 하고 그래서 얘기 좀 듣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게 정치잖아요.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도 깎고 탄핵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 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원론적이라도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시민운동을 하고 사회혁명가들은 승복 안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정치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 승복 선언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 나오면 전 승복 못할 것 같아요. 전 거리에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런 분들은 또 정치적인 지도자의 입지에 있고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의 제도와 시스템과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원론적인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어떨까?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과연 승복이란 과연 뭔가 그러면 자 헌재가 그럴 가능성 뭐 거의 전무지만 기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시각 직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국정 운영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계엄 생각하지 마. 이게 맞습니까? 다시 인정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승복이라는 단어를 자 헌재가 만약에 기각을 했을 때 이 헌재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래서 헌재를 때려부수겠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건데 대통령으로 인정을 한다? 그건 전 인정할 수 없어요. 물론 저는 그리고 야당 지도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불법과 우리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그거를 형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정무적으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 건 별개로 친다고 보지만 형식적으로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었던 계엄을 2024년에 한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을 해서 다시 자리로 간다? 그걸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바로 아마 퇴진 시위가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러면. 근데 그걸 퇴진 시위를 하지 말라? 물론 폭력적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승복하고 퇴진 시위를 하는 분들에게 헌재가 인정했으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는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뭐 선동한다. 그러면 헌재를 쳐부숩시다. 우리 다 시민들의 힘을 보여줘서 뭐 100만 명이 용산의 대통령실 본관 그다음에 관저로 쳐들어가서 끌어내립시다. 이렇게 선동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하야를 요구하고 그다음에는 퇴진을 요구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저는 명백히 이거는 그러면 헌재가 9명의 현인이 아니라 뭔가 정파적에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박성태 실장님 말씀이 저는 99% 맞다고 보여지는데 다 맞은 걸로 해요 그냥. 네, 그럼 말 안 할게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정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30, 40%의 대통령을 옹호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은
이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길 되게 바라고 있잖아요. 만약 이제 야당이 이렇게 승부 메시지를 안 내면 그들에게도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에서 보다 더 과격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빌미와 명분을 주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책임 있는 큰 정치를 하신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엔 원론적인 말씀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돼가지고 대통령직에 복귀했어요. 저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거리 뛰쳐나가겠죠. 그러면은 그때에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다 보듬어서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뭐 장소연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3사가 없다. 네, 3사 정도는 없어요.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그 형식 논리상은 예를 들어 극우 지지층도 너희들도 안 하잖아,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더 명분을 삼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정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이 아주 명백한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잘못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좀 기술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꾸 승복을 메시지를 내라, 그거는 뭐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똑같이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구구 지지층들한테도 승복하십시오. 어차피 안 해요. 뭐더러 묻습니까? 전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좀 사실 여기서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김나땡이라고 하잖아요.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극우 지지층과 한 몸으로 했던 분들이 이제 좀 정상색으로 돌아오셔라. 그런 식으로 가야지. 어쨌든 극우 지지층은 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황교안 대표 때도 뭐 2% 남짓 그 자유통일당이 그 당시에도 득표를 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소수로 묶어놔야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다 이쪽으로 어차피 안 넘어와요. 지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얘기를 했던 게 처음이 아닌 게 이재명 대표한테 2심 선고 날 때 그렇죠. 승복하십시오 했다가 무죄 나니까 개인 판사 성향에 따라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어제 기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 건의할 건지 물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랬더니 헌재 결정이 나면 헌재 결정에서 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서 이거 당연한 거니까 당사자에게 내라 내지 마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당사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 대통령은 지금 침묵하고 있고 대리인단도 따로 승복 메시지 낼 계획도 없다고 그랬는데 정작 이 승복을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그럼요. 당연히 승복 메시지 내야 되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면 그런 얘기도 뭐 말 듣지 않겠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복하라라고 건의를 못하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왜 승복하라고 압박을 합니까? 그것도 좀 모순된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지도자급의 인사들은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심하게 얘기한다면 어쨌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속으로부터 승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만일에 기각됐을 경우를 얘기했는데, 자 이제 당연히 파면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안 하고 관제에서 버틴다? 의미 없잖아요. 한 2명이 가서 끌어내면 돼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삿짐 정리할 동안 시간을 줄 수는 있지만 뭐 끌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승복하지 않는 건. 마음속으로 그러면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럴 일은 없고,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딱 한 명입니다. 앞서 이제 건의라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건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씨밖에 없어요. 자기야 그냥 받아들인다고 해. 이게 우리한테 더 유리해. 그러면 혹시 더 뭐 재판 받을 때, 형사 재판 받을 때 조금이라도 뭘 한다든지 그런 메시지 정도에서 설득할 수 있지. 어차피 설득 안 돼요. 그리고 누구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라는 거를 마음으로 또 받아들여라고 해서 누가 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설득이 안 되고 쓸데없는 말이라도 해야 될 얘기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공부 안 하고 부모님께 반항한다고 그래 그냥 내팽개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저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냥 냅뒀거든요. 생각해볼까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거다. 선고기일 공지가 되니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수석 비서관회의 주재하고 뭐 수출입 동향, 무역장부 보고서 이런 거 논의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이 성지영 앵커님, 제가 계속 지금 며칠째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잖아요. 기각과 각하를 확신하고 대통령직에 복귀할 거다. 우리 정상적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은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돌아오시면 짠하고 보고 드리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그러한 자기 확신적인 모습을 이런 회의를 통해서 증명하고 입증해 주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건 자기 최면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믿는 거예요. 돌아올 거야. 근거는 없어. 그냥 돌아올 거야. 4월 4일이니까 4대 4야. 그냥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그래도 대통령실에 참모 드리니까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무역 관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논의하고 좀 신경 쓰는 모습 뭐 그렇게 또 혼낼 일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물론 이제 여당 얘기는 장소영이 훨씬 저보다 잘 알고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선고기일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 40분쯤 알려졌잖아요. 성지영 앵커님은 딱 선고기일 알렸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딱 기분. 아 드디어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랬습니다. 저도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드디어. 이걸 분석을 해보면 최소한 18을 넘겨서 헌재의 탄핵 심판을 무산시키는 이 경우 수는 빠지겠구나. 이게 있었고 그 전주까지 이른바 어디서 5대3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다 기각되는 것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고 딱 정해진 순간 파면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 머릿속으로 이거 파면일까 기각일까 생각하기 전에 일단 기쁜 겁니다. 주식시장도 그래서 올랐던 거예요. 그 전주에는 불안했죠.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이 컸어요. 이거는 5대3 기각 얘기도 나오고 또 더 미뤄져서 되는 건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던 건데 가능성은 아주 적은 건 우리가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정진석 실장 등이 비서관회의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재한 건 뭐냐? 저는 당연히 저분들도 메시지로는 기각을 얘기하지만 알고 있다 인용될 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인사들이 일부 행정관분들이 비서관분들이 어떤 정치적 본인의 또는 우리도 알잖아요. 회사에서도 뭐 사장님이 어디 무슨 재판 받으러 가는데 무죄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지 누가 이거 유죄 나오고 싶겠는데요. 회의 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지. 당연히 만약에 기각에 훨씬 더 무게를 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주요 수석들이 생각했다. 그러면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각 빨리 내달라 이 메시지를 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윤 대통령 대신해서 장제원 전 의원의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정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 2번씩이나 전화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메시지는? 저는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되고 애도를 해야 되지만 장제원 전 의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막 열심히 밤새워서 뭘 하다가 과로사 한 것도 아니고 지역구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가장 해서는 안 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대통령직에 있는 분들, 뭐 시장들 아니면 동료 의원들이 애도한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더라고요. 안타깝다, 애도한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게 피해자에게 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편을 드는 것 아니면은 장제원이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까지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분이 있어가지고 애도하고 싶으면은 정말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가서 애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살아계신 분들, 피해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지금은 우정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성범죄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도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 소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한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폭력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최종적인 가해다. 피해자에게는 특히 그렇다고 보고 물론 뭐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또 주요 인사들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저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뭐 고인이 되신 분이 있어서 그건 따로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머릿속에는 피해자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투익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궁금한데 국민의힘은 윤이 정말 돌아오길 바라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궁금해요. 진짜. 지금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통령 직무 복귀 결정된다면 서둘러 개헌 추진할 것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당 내부에서도 기각 결정 내릴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어요. 만약 기각이 되면 대통령 시간인데 당이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본인 임기 단축 거부하면 진행되기 어렵고 차라리 성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복귀 가능성을 좀 높여가지고 대통령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조기 대선이 없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은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권력을 갖고 집권여당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정도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 안에 이재명 대표가 다른 재판들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대통령직 복귀하면 뭐가 좋겠어요. 맨날 당대표 너 해라 너 하지 마라 쫓아냈다가 맨날 뭐 같이 술이나 먹자 이러고 전화해서 그냥 격노하기만 하고 상의하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논의하는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함께 해보자고 조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지시만 하고 노예처럼 부렸단 말이에요. 머슴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따랐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쳐버리고 그런 대통령 복귀하기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집권과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되는 것이 싫어. 정말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 그냥 기각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목소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박정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무죄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있으시 우리가 이길 확률은 1600만 분의 1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럴 바에 기각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썼는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강해서 이럴 바에 그냥 돌아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다수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돌아왔다. 일단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도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순진하게 반 이재명의 목소리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만약 그게 현실화됐다? 대한민국 국민의힘 다 망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국민들의 퇴진운동에 따라서 저는 한 달 못 버티고 정권이 무너진다고 봐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하는 거는 정말 단시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국민의힘을 정말 아끼는 인사라면 물론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파면하고 봐야죠. 절연해야 됩니다. 절연.